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다룰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역시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두 개 기업 들고 왔거든요. 두 개입니까? 네. 원래 이제 가장 이슈 있는 기업 하나를 들고 오는데 네. 같이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서 MRK, PFE입니다. 앞에는 머크사인지 알겠는데 네.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파이자인데요. 파이자군요. 저는 둘 다 네. 사실 티커명만 보고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네. 이 두 회사가 모두 먹는 치료제, 알약 형식의 코로나 음. 치료제를 이제 곧 내놓을 거 승인이 임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팬데믹을 진짜 얼마나 더 오래 우리가 견뎌야 되느냐.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 지난하다 이 표현이 정말 적합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제대로만 사실 나온다면 사실상 극복한 거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돌이켜 보면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가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종식에 가까워지는 기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알약 치료제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은 복용하기에도 간편하고 또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복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치료 효과가 증상 초기에 복용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증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치료제를 먹어서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또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바로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사입니다.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게 성분 이름인데요. 또 약 이름은 라게브리오라고 불립니다. 이거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오는 30일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회의랑 또 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만약 허용이 된다면 알약 형태로 승인되는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되게 되고 또 연내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요. 앞서 이 약은 이달 초 4일에 영국 정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이르면 12월 초에 영국에서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서 지난 주말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거든요. 당초 머크는 중간 임상 결과 몰누피라비르 투여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이 한 50% 정도 감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최종 결과 30%로 하향됐다라고 밝혔습니다. 30%요. 네. 효능이 30%면 뭐 안 먹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데 네. 이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래 가지고 승인이 나겠습니까? 일단 이제 30일에 열리는 자문위원회 개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의 헤드라인은 50%에서 30%로 효능이 줄었다에 네.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발표를 좀 보면 30%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각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성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면 제한적인 대상,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예.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에 대해서도 논란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고 또 개발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이 승인을 받으면 내년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70억 달러까지 매출이 전망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전망은 효능이 30%로 떨어졌다라는 발표하기 전에 리포트임을 말씀드립니다. 30%면 약을 뭐 여러 개 먹으면 하나 정도는 더 얻어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10명 중에 3명에게 효능이 그렇군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머크가 30%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효능이 얼마나 됩니까? 머크보다 높습니다. 최대 그렇습니까? 89%, 그러니까 90%에 차이가 가까운 많이 효능을 나네요.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머크의 신약이랑 화이자 신약을 절대적인 수치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서로를 대조군으로 해서 임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이자의 치료제 이름은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 자체 임상 시험에서 발병 후 3일 내에 약을 먹은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과 사망률이 89% 줄어들었고 머크와 같이 5일 이내 복용으로 해도 85%의 효능을 냈습니다. 다만 단독 복용하는 라게브리오와는 달리 HIV 치료제,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를 예.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물로 되어 있는 복합제다 보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5일, 10번으로 짧게 복용하는 것에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대규모 투약을 좀 시작해 봐야겠죠. 그러면 머크든 화이자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저하게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백신 접종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이자 역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올해 안에 이 또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만 초기 공급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천만 회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18만 회분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알약이라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먹고 가격은 뭐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한 10번에 걸쳐서 먹게 되고요. 가격은 한 $700, 우리 돈으로 8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5일 동안 10번. 네. 뭐 직접 비교는 어렵다지만 하나는 뭐 30%, 또 네. 하나는 한 85%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89%인가요? 네. 이러면 이제 판매 실적에서 봤을 때 양사가 좀 실적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에서도 일단 화이자의 선전을 점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투자 전문회사 SVB 리링크의 리포트를 보면 화이자의 치료제 매출이 내년에 $240억, 2023년에는 $330억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와 또 백신 치료제 두 개를 합해서 내년에 매출 $1,000억 클럽에 입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 투자 전문회사 번스타인에서는 머크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 50%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화이자와 또 로슈가 나눠 가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먼저 승인을 받고 출시하는 것이 우세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네. 오미크론 이 변이에 관련 효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사 방식의 항체 치료제보다는 이 경구용 치료제 이번에 나오는 신약들은 항바이러스제라고 불리거든요. 예. 이 신약들이 변이와는 좀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우리 몸에 활동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미크론이든 다른 변이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효능은 추가 검증과 임상을 거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겠군요.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전망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뭐 좀 보는 목표가는 둘 다 비슷합니다. 먼저 네. 머크의 최근 주가를 보면 10월 중순부터 큰 오름세를 타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효능이 30%에 불과하다는 결과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30일 나오는 FDA 승인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가에서는 최대 $110, 평균 $96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가 대비 한 37.5%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머크에 비해서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적은 편입니다. 한 개밖에 없고요. 11월 이 BMO 캐피탈 마켓이 $60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한 20%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